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 핸드폰에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회사죠.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 회사는 민간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 고객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간 분야에만 많은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정부, 국방 분야에서 노릴 수 있는 수천억 대의 기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어닝콜에서도 올해 더 이상의 유상증자가 필요 없는 이유로 지금 가지고 있는 충분한 현금의 양과 앞으로 기대되는 정부 쪽에서의 매출을 언급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기회들이 있다는 걸까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보면 어디에 이런 기회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이 회사의 정부 분야 펀딩은 FirstNet이라는 정부 기관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이 FirstNet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잠깐 이 정부 기관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생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그래서 뉴욕 주변에 모바일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한 상황에 출동한 경찰이나 119 구조대원들이 서로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만든 단체가 FirstNet이라는 곳입니다. 9.11 때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이 FirstNet은 긴급구조 요원들만이 국가 재난 상황 때 쓸 수 있는 주파수를 운영 중인데요. 그리고 이 FirstNet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AST의 가장 큰 파트너 AT&T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AST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인 산불이나 지진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땅에 설치된 이런 셀타워를 통해서 작동되는데 아마 이런 셀타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이건 FirstNet에게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것을 인지하고 D2D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건 저번 달 FirstNet에서 진행한 보드 미팅의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인데요. 구체적으로 Satellite to Device 기술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합니다. Satellite to Device는 말 그대로 인공위성에서 핸드폰에 바로 인터넷 신호를 제공한다는 건데 딱 AST의 사업 모델이죠. 그리고 미국의 정부 단체답게 예산도 상당합니다. 작년에 FirstNet에서 책정한 예산이 총 684밀리언이고요. 그 중에 대부분인 534밀리언을 이렇게 네트워크 향상에 쓰겠다고 발표하는 게 보이죠. 여기 또 다른 발표를 보시면 작년 8월에 이렇게 2빌리언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10년 단위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돈이고요. 왜 이런 돈을 더 투자하는지 보면 이렇게 커버리지를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하죠. 그리고 커버리지를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죠? 셀타워를 더 설치하거나 AST 같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신호를 받는 거 둘 중 하나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 시에 쓰이기 위한 네트워크라면 이렇게 육지에서의 재난에 취약하지 않은 위성통신 기반 시스템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건 명확한 결론이죠. 자, 그래서 FirstNet이라는 정부 단체가 돈 많은 거 알겠고 인공위성 기술에 관심 있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FirstNet이 이 AST라는 회사랑 같이 파트너십을 할 거라는 증거는 뭐냐? 자, 사실 이건 힌트들이 너무 명확해서 축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웃긴데요. 여기 스캇 애그뉴라는 사람이 저번 달에 한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So we have announced and recently done some test calls here within the last week over AST, which is the direct-to-cellular solution.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olutions that are out there, more spectrum, larger satellites that provide much broader coverage and much broader capabilities.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AST를 통해서 인공위성 기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시험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죠. 참고로 이 사람은 AT&T의 President of FirstNet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직책이 뭐냐 하면 AT&T가 FirstNet의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민간 파트너이고 이게 워낙 규모가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 AT&T 안에서도 FirstNet을 담당하는 이런 프레지던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AST와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오늘 이 모든 추측을 결론 지을 이런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여기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이라고 줄여서 FCC라는 미국의 정부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ESTA, 임시허가를 승인했다는 문서입니다. 해당 회사는 AST이고요. 이 임시허가의 목적은 FirstNet과의 테스팅을 위한 것이다 라고 써있죠. 자, 미국에서 이런 인공위성 사업을 하려면 이 FCC라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기관에서 허가를 준 거죠, 오늘. FirstNet이랑 테스팅한다고 하니 이런 임시 허가를 내어주겠다. 이건 뭐 사실 이제 AST와 FirstNet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추측할 필요도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죠. 자, 그럼 이 AST가 FirstNet이랑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명확한 사실이고, 이제 남은 것은 FirstNet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자, 지금부터는 FirstNet과의 계약이 언제, 그리고 그 계약의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FirstNet 펀딩은 제가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2023년 말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STA까지 오늘 발표된 거 보면 이 FirstNet과의 계약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관의 1년 펀딩이 1조 원에 가깝고, 또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늘리기 위해 10년짜리 계획으로 3조에 가까운 추가 예산을 선정한 것을 보면 정확한 발표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계약의 사이즈가 상당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회사의 가장 최근 어닝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커자이 Government Source에서 추가 자금을 제공받는 것에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500밀리언짜리 추가 자금을 위한 신청이 진행 중이며 이 펀딩은 주식을 희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씩 봐볼게요. 일단 이 커자이 Government Source라는 건 완벽히 정부 기관은 아닌데 정부의 펀딩을 통해서 운영되는 곳을 말하는 거고, 주식을 희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 많은 스타트업들이 유상증자, 즉 본인 회사의 주식을 더 팔아서 자금을 모으죠. 그리고 주식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원래 있던 주주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식이 희석, 즉 그 주식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건데, 한마디로 다른 회사들처럼 회사 주식을 더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필요 없이 이런 외부의 쿼자이 가버먼트 기관에서 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럼 이 쿼자이 가버먼트가 정확히 어디냐?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엑심뱅크라는 곳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관은 정부의 펀딩을 통해서 운영되는 은행인데요. 이 은행은 미국 정부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특히 해외 수출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기관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이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2022년 비아셋이라는 또 다른 인공위성 회사에 407밀리언을 대출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 역시 FirstNet처럼 인공위성 기반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은행의 First Vice President라는 분이 있으신데, 작년에 이 인공위성 산업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하셔서 엑심은 우주 산업에 관심이 많다고 말하면서 이 은행이 이런 인공위성 사업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엑심은 정부의 펀딩을 받는 기관이고, 미국 정부 자체에서도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 산업을 미국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펀딩을 하는데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분이 인공위성 산업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AST라는 회사 자체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재미있는 발견들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기자가 작년에 AST에 관련된 소식을 링크드인에 올렸는데요. 이렇게 주디스 프라이어, 방금 말한 그 엑심뱅크의 First Vice President가 이렇게 이 소식에 라이크를 누른 게 보입니다.
뭐 한번 어쩌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또 우리 주리트 누님께서 이번엔 AST의 프레지던트가 올리는 AST 관련 소식에 라이크를 눌러주네요. 그리고 또 이번엔 AST의 CEO 아벨 아벨란이 전하는 소식에 이렇게 관심을 보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이 엑심뱅크의 핵심 관계자가 AST에 꽤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이제 모든 힌트들을 정리해 봅시다. AST 자체에서 Quasi Government Source라는 곳에서 500밀리언짜리 펀딩을 받기 위해 지금 신청 과정 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까지 미국의 인공위성 회사들은 엑심뱅크라는 곳에서 많은 펀딩을 받았는데 이 은행에선 요즘 우주산업 회사들의 펀딩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 은행의 핵심 관계자가 AST 관련 소식들에 주목하고 있다. 참고로 500밀리언이면 지금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인 1빌리언의 50%가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지금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빌리언은 2025년과 2026년 위성 개발을 하고 발사하는데 충분한 양의 현금이라고 했죠. 이 돈이면 60개 정도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60개 정도의 위성이면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 세계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선 200개가 넘는 위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즉 2026년 이후에 사업 확장을 위해 이런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FirstNet과 엑심뱅크라는 두 곳의 정부 관련 기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FirstNet 같은 경우는 이 기관과의 파트너십은 사실상 확정적이고 이제 그 계약의 규모가 언제 발표되고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엑심뱅크 같은 경우는 아직 추측성이긴 하지만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아마 이곳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은행 자체에서도 우주산업에 펀딩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이곳의 핵심 관계자도 AST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AST 같은 우주산업 회사는 정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회사들의 초기 매출은 대부분 정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파산 직전에 나사와의 계약으로 살아남고 이제 세계 최고의 로켓 발사 업체가 됐죠. AST 역시 이런 정부 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초기 매출을 올리고 스페이스X 같은 미국 최고의 우주산업 회사가 되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